거고. 그래요. 여러분들 먼 길이고 또 취재 여건도 편치 않았을 텐데 정말 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2006년부터 나토의 파트너 국가가 됐습니다마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국이 그 나토와 이런 협력을 해왔습니다마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처음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번 그 다자 이 회의에서 또 참석한 국가의 정상들과 우리 다양한 양국의 현안들도 논의하고 이번 그 순방이 유익한 그런 기회가 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그 외교적 의미가 있는 일정이라고 하면은 한미일 정상 그 3자 그 회담이 가장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토 그 정상회의 그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각국 정상들로부터 이런 안보 현안에 대한 그 입장을 청취한 것이 두 번째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와 함께 참석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AP4의 정상회의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국내 문제는 뭐 서울에 돌아가서 좀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하기로 하고, 그 한미일 3자 회담이라든가 또 그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저는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든 또 국제관계에서든 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국내 사회 규범이든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규범이든 다 함께 지켜야 되는 규범과 이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국제 문제나 국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내 문제에서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규범에 반하고 또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하는 가치를 확인하고 선언하고 지키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런 그 공통의 가치와 또 이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해 나가는 그 규범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딱 1년하고 하루가 지났는데요. 정치 선언한 지가. 정치 선언을 할 때도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사 문제와 또 양국의 미래의 문제는 모두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강조해 왔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하고 전부 함께 논의할 수 있고 우리가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서 협력을 할 수 있다면은 과거사 문제도 충분히 풀려나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음 때문에 제가 충분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이 외교가 특정 국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쪽에 치우쳐 왔습니다만은 저는 선거 과정이나 제 취임사나 또 제가 나토에서의 연설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국내에서나 또는 국제관계에서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 또 이런 보편적인 규범 이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위반된 어떤 행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규탄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과 이 규범을 그것이 침해됐을 때 선언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 함께 연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국가든지 간에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세계가 함께 지켜가야 될 가치와 규범을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가 다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규탄하고 또 함께 연대해서 제재도 가하고 또 만약에 그 국가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또 함께 우리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국가에 따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말씀드린 글로벌 어떤 중추 국가로서의 그 외교 정책을 펴겠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보편적 원칙과 그 규범에 입각한 외교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고 그 외교 정책은 국내 문제와도 일치합니다. 국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철학이나 외교 원칙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로 등장한 각국의 정상들이 언급한 그런 그 주제는 우크라이나 그 사태와 북핵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은 보도를 통해서만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회의장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그 언급하는 그 수위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히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고 또 한반도의 엄중한 이런 긴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그 입장들을 실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그 3장 안에 각각 또는 한미 간의 북핵에 대한 그 입장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은 3국의 정상이 이 북핵에 대해서 함께 그 대응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한 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핵 대응을 위해서 상당 기간 동안 그 중단됐던 어떤 군사적인 안보 협력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원칙론에 저희가 합치를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제 각국의 외교부 장관과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 관계자들의 또 이어지는 논의에 의해서 더 진전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만나는 그 정상마다 부산 얘기를 꼭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로비에 의해서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런 그 엑스포가 있으면은 거기에 그 자국의 그 산업 성과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과거에 인정 엑스포를 2번 했고 또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도 유치를 했고 또 월드컵도 유치한 국가인인 만큼 그리고 전통 산업에서부터 디지털 이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상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그 국가가
여러분들의 그 산업 성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 기반을 우리가 가장 잘 제공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산업 성과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해양의 도시인 부산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준비 상태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엑스포 역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결국은 자국의 산업 성과가 어느 나라에서 엑스포를 할 때 가장 잘 시연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준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나름 진지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원전 문제는 지금 유럽의 이번에 그 나토 회의에 참석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인식한 에너지 안보 차원과, 그리고 2050의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신규 원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그 시공 능력은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한국의 독자 개발한 APR 1400 그 노형에 대한 소개 책자, 그 브로셔를 많이 준비해 가서 제가 정상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 책자도 소개를 해 줬습니다. 많은 관심들을 보였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국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시공을 완료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게 되면, 그리고 우리 경쟁 국가나 기업들로부터 제시하는 그런 보고를 받아보시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제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분야는 관심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자국의 국방을 더욱 강화하고 또 방위사업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방산 물품을 수출하면은 또 수출에 대해서 적절한 그 시기에 기술을 이전해가는 그런 절충교역의 그 형태를 유지해 왔었는데, 우리와 초기부터 함께 연구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을 희망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계속 상대국의 장관들과 더 세부적인 그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으로 기대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식사를 준비한다니까 좀 드시고 좀 잠 좀 청하고 쉬십시오.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